어떻게 보고 계세요, 이정주 기자님은? 아니, 저도 그 정말 믿기지 않지만 이준석 의원의 이 선택적 관종, 예, 그리고 실제로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지난 금토일 있잖아요. 예. 이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네. 비트코인 지금 거의 최대치 하락했거든요. 이쪽에서 지금 미 재무부에서 손을 대면서 실제로 범죄 조직들이 중국 쪽이죠. 결국은 이걸 현금화시키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일시적인 폭락이 와가지고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코인이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. 모든 자산에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. 근데 범죄자들이 이제 지금 이걸 현금화 시키니까 미국은 원래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검사가 무섭지만 미국은 FBI보다 무서운 게 국세청이고 미 법무부보다 무서운 게 재무부예요. 예, 사실 미 재무부의 그 숨통조르기로 예. 예전에 방코델타 아시아나 달러화를 결국은 통용을 못하면 그 글로벌 세계화에서는 고사됩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미 재무부가 나섰다는 거는 이 조직을 소탕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. 예. 이렇게 지금 세게 들어가고 있는데, 이준석 하는 말은 사실 저는 뭐 페이퍼 보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강변에서 알대로 딱 보더니 뒤에 마지막 문장 있더라고요. 뭐 민주당이 결국 또다시 민주당 다 왔다. 이 말 하려고 썼구나 결국은. 예. 그러니까 또 준석이 한 거고. 예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준석의 이중적 행태를 우리가 한 건 단건이 아니라 약간 시계열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어요. 예. 뭐냐면 최근에 이준석 탄핵 문제 그리고 윤석열의 불법 개헌 문제 있잖아요. 이런 거 나오면 거품 물고 욕하거든요. 근데 저는 불법 개헌 뭐 당시 본인은 예를 들면 예전에 과거까지 다 끌어와서 뭐 윤석열에 내가 탄압 당하고 있어 당대표 쫓겨나서 뭐 권성동이 어쨌니 이철규가 저쨌니 뭐 심박 쓰기 시작해요. 심박 쓰는데 아니 박성재 전 법무장관 기각됐잖아요. 페이스북에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예, 이거는 심지어 기각 사유도 이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결국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무죄일 수도 있다.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? 증거인멸 뭐 도주우려가 아니라 지금 사유를 그렇게 써놨어요. 그래서 그 판결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. 지금. 위법성을 몰랐을 수 있다. 아니,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인데. 예. 그리고 다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. 계엄 사건 아닙니까? 다른 위법이면 제가 형사 절차상 다른 위법이면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런 범죄에 이용되는 오히려 캄보디아 이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애들이 너 그냥 연락처만 해라. 물론 얘네도 알았겠죠. 하지만 때로는 참작해주는 사례가 있어요. 근데 계엄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? 근데 그런 중차대 문제는 단 한마디가 없어요. 한마디가. 제가 페이스북 올리는 꼴을 못 봤습니다. 그리고 본인 뭐 지금 뭐 백경정, 그러니까요. 뭐 김현지, 뭐 이문정 이런 거는 숟가락 얻는다고 진짜 숟가락 달아지겠네요. 엄청 바빠요. 엄청 바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미 국민의힘과 합당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주제를 선택적으로 고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엊그제 장동혁 대표 언론 인터뷰 이제 50일 됐다고 취임 50일 쫙 했거든요. 제가 그거 다 살펴봤는데 문장 중에 행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. 개혁신당과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하겠느냐, 협력을 하겠느냐, 부정하지 않습니다. 하겠다 안 하겠다 말 안 하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때 가봐야 된다. 한다는 소리죠. 한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만약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다른 보수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적인 그 취사 선택에 의한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것에 그렇죠. 대해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. 국민의힘에서 하는 그런 스탠스를 이어받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이중대 포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국민의힘이 해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위헌 세력, 그 불법 계엄 세력 있잖아요. 위헌 정당이 될까봐 이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논란이 된다. 그래서 나중에 합당하려 하는데 내지는 선거연대 하려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, 저 이준석하고 하겠어? 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. 지난번 우리 할 때 도와주지도 않았잖아. 이 소리 나올 것 같은 건덕지들 있죠.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.
공통적으로 보세요. 근데 그렇게 좀 사람들 관심 받을 만한 주제, 예를 들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캄보디아 사태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걸 누가 맡아야 할까라면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검사 이문정 지검장, 대통령 승은을 입은 경찰 백혜룡 경정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물음표를 달고 진짜 악의적. 예,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권 조정 검찰 해체 이후에 드러난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번 사건에서 만약 수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은 결국 또다시 민주당다웠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. 아니 지금 경찰과 검찰 구 체제에서도 보이스피싱이 문제된 게 지금 몇 년째예요. 이게 수사권 조정하고 무슨 의미가 관련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쓴 거냐면은 내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고 싶은데 김현지 그다음에 이문정 백혜룡 이런 키워드를 좀 넣어주고 민주당을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엮어서 최대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연조로 만들어줘. 이래가지고 와 나온 거밖에 안 돼. 썩쓴 글이다. 그럼요. 왜냐하면은 논리적 정합성이 전혀 없어요. 여기에 이문정 백혜룡이라는 이름이 왜 나와 여기에? 갑툭튀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근본적인 그 시각은요. 캄보디아 당국이 정부의 비호가 없었다면 이런 집단 범죄 중국 조직이 이 나라에 압력할 수가 없어요. 이 조직이 왜 대한민국에는 없습니까? 대한민국 치안 체계에서 정부 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캄보디아 정부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얼마든지 결탁해가지고 범죄 조직이 대놓고 막 호텔을 막 몇 개 층을 갖다 전세 내고 몇 년 동안 엘리베이터도 안 눌리게 만들어 놓고 그게 범죄 주거지로 삼는데도 못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정부하고 비호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은 그 캄보디아 정부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ODA를 그냥 막 엄청나게 몇백 조를 막 부어줄 그러니까요.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러면 지금은 캄보디아 당국 너네들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원조 다 끊어버릴 맞습니다. 거야.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시점에 무슨 뚱딴지 같은 수사가 어쩌고 저쩌고. 아니 이거는 중국하고 이게 국제 문제예요. 동갑 아닙니까 이준석이랑? 동갑입니다.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. 서가 임마. AI 쓰지 마.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속이 터집니다. 갑자기 이제 요새 핫하니까 이문정 검사장이나 이제 백혜룡 경정이 언론에서 다루는 프레임이 뭔가 둘이 좀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잡다 보니까 이준석이 이거다. 하고 이걸 해야 이제 좀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다 해서 올린 글이 아닐까 싶고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됐다는 것이고 추가적인 피해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확실한 건 윤석열 정부 때 어마어마한 돈이 그 풀렸잖아요. 그 캄보디아의 ODA 건으로. 그러면 우리가 그 원조를 한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당연하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로 거론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. 그죠. 예. 그러니까 캄보디아 문제가 사실은 여기가 그 국영통신 회사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. 과거에 우리 IT 혁명 이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반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캄보디아 쪽으로 들어가면 KT 같은 걸 이제 차리면 통신회사가 독점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망산업을 할 수 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이 망산업은 자연 독점으로 가거든요. 망을 먼저 먹은 놈이 먹어요. 그 경쟁력이 문제가 아닙니다. 버스 노선 51대 49로 처음에 51을 먹잖아요. 점점 사람들이 편한 곳을 많이 타기 때문에 실력의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망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편 사업이든 철도 산업이든 통신이든 기본적으로 국가 독점이 들어가요. 근데 이거를 캄보디아의 우리 기술 이전을 전제로 망산업에 지금 손을 대려 했던 게 김건희 쪽 세력이라는 설이 정권 초부터 파다했어요. 이거 빼먹으려고. 예. 처음에 그럼 국가가 ODA 깔아주고 막상 이거를 수익 먹을 때 있죠. 그때는 이제 민간 투자 들어갈 때는 김건희 측 사람을 끼워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그것도 쉐어하게. 그렇죠. 이익을. 그럼 깔 때는 ODA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비정규직 5년짜리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깔아주고 왜냐하면 OECD 평균 ODA 비율이 있거든요. 예. 후진국 도와주고 뭐 국위 선양하고 우리도 옛날에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색내고 나중에 빨아먹는 꽃감은 다 김건희 쪽이 먹겠다. 그렇게 해서 시작은 처음부터 그래서 특검이 이걸 시간이 있어서 못 보고 있는데 예. 처음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ODA 원조를 그러니까 캄보디아 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. 아니 우리 땅에서 일어났지만 뭐 우리가 했냐고 이런 식으로 수사당국이 손을 놨거든요. 아니 중국인하고 한국인끼리 가해자는 중국인, 피해자는 한국인 우리 땅에서 일어났을 뿐이다. 손 떼버리니까
오디 얘기 나온 거예요 처음에. 그럼 우리도 원조하지 않겠다. 오디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그 메콩강 프로젝트 그렇지만 예. 캄보디아가 뒷돈 받고 이런 범죄 조직에게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이 범죄를 양산하는 거를 사실 방조하는 거예요. 그렇죠. 후진국에 있을 수 있는 예. 일이거든요. 우리가 캄보디아 쪽에 그것까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말하자면 외교부 쪽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.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하고 이걸 협조해서 처리하자는 거지. 왜 우리 국민이 거기서 범죄하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예방 못했냐?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게 만국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. 근데 이걸 가지고 예. 국내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교민들 그 피해자든 가해자든 가해자에 가담했던 문신했든 안 했든 간에 잡아와야 총책을 수사를 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? 영장을 치고. 예. 근데 이거 갔다고 문제고 뭐 가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고 문제고 사실 이거를 이 어떤 수사나 우리 교민 문제나 이런 수사가 실패하길 바라는 거예요. 아니 언론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. 헤드라인에. 그건 좀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언론 스스로가. 아니 문신하고 안 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이미지가 그렇게 보일 수 예. 있는데 요지는 그 문신한 사람이 100% 피해자란 게 아니에요. 뭐 그 사람이 우쭈쭈해서 아,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. 예. 이 사람도 가담이 됐기 때문에 그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조직을 쫓아가서 그 총책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해하고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런 용도에서 하는 거지. 문신한 사람도 와서 지금 영장 청구하려 하잖아요. 그래서 예, 예. 피해자이자 가해자니까. 그러니까. 아무튼 이 사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불거져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번이 뭐 오늘로서 끝이 아니고 계속 나올 이야기들이니까 저희가 또 계속 이준석 이야기는 좀 그만하라는 댓글도 있는데 네, 따라가 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한 번씩은 이렇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. 이 말씀을 드려보고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.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.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-1216 자신 있다 비교하라.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-121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.